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so pleased to see you again through YouTube. 자, I hope you all be happy. 자,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행복이라는 건요, happiness lies in our mind.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제가 그 교사 시절에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는 거고, 행복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감사한 마음,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요 한자 교육, 한자 교육이죠. 한자 교육. 자,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필요성, 반드시 필자, 중요할 요자. 그래서 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상용 한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상용 한자 1800자를 가르치고 영어와 그 다음에 삶의 지혜를 함께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한자가 왜 필요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자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한자 교육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자, 오늘 사실 내용이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30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어요.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좀 내용이 길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째, 자, 우리 국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 우리 국어, 나라국자, 말씀어자, 우리 국어의 근간이라는 건 뭐예요? 뿌리근자, 뿌리근자, 줄기간자. 우리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국어는요, 한글로만 된 글자가 아니에요. 한자와 한글이 같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그 문자가, 그런 언어가 우리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근간, 근이라는 것은 뿌리근자, 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줄기간자. 우리 국어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그런, 아주 한마디로 우리 몸에 이게 척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상 용어의 한 50%가 한자어예요. 뭐 어떤 사람은 60%라고도 하고 70%라고도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일상 용어는 한 50%가 한자어고 50%가 순우리말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정확하게 50%, 52%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50%는 한자어고, 그런데 이게 일상 용어는 50% 정도가 한자어고 50%는 순우리말인데, 예를 들면 학술 용어, 전문 용어, 여러분 아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수학, 역사, 의학, 그런 스포츠, 그런 여러 분야의 그런 전문 용어 있죠. 학술 용어. 그걸 전문 용어, 학술 용어, 거기서 쓰이는 용어를 우리가 숫자로 세자면 한량없이 많겠죠. 수십만 개 될 거예요. 수십만 개. 그 모두가 다 뭐로 돼 있느냐? 순우리말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 예?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헌법 있잖아요. 헌법. 그 법도 하나의 그 전문 용어잖아요. 헌법의 모든 용어가 다 한자어예요. 여러분 한번 헌법을 보세요. 그걸 만약에 한자어로 쓰면 조사나 서술어미 빼놓고는 뭐입니다. 뭐 그런 뭐뭐이다.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전부 한자어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가 다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회화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헌법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예, 그 밖에 뭐 과학 용어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뭐 문화적인 거 다 그런 용어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한자어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국어의 70% 이상은 한자어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일상 용어로 따지면 반반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역사를 가르친다. 그럼 그 용어의 대부분이 다 한자어인데 거의 70% 이상이 한자어예요. 또 경제를 가르친다. 그럼 경제 용어가 모두가 다 한자어예요. 근데 경제를 가르칠 때는 정말 70% 이상이 한자어예요. 그것이 우리 국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는요, 한자와 우리 한글이 결합된, 한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낸, 그것이 함께 결합된 언어가 바로 우리 국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는 한자, 한쪽 날개는 우리 한글입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독수리가 피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한자를 배워야 되느냐?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3,000년 이상을 써왔어요. 지금까지 3,000년 이상을 이상. 자, 한자어는 대략 선생님이 한자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3,000년 이상을 우리 국어로 사용했어요. 네. 자, 이런 사용이죠, 사용. 네. 이상. 자, 3,000년 이상을요, 우리 조상들이 사실 한자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증거가 뭡니까? 예? 우리 생활에 다 나타나잖아요. 사람 이름, 인명, 땅 이름, 지명, 또 모든 역사적인 사건명, 그 다음에 뭐 책 이름, 책명, 그다음에 예술 작품명, 역사적 유물, 유적지, 한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한자예요. 여러분 경복궁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궁궐에 한번 가보세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보세요. 다 현판에 다 한자로 써있지, 우리말로 써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고서는요, 그런 우리 이름도 한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땅 이름, 지명도 한자를 알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왕십리, 그러면 십리를 더가는 거. 죽전하면 옛날에 여기에 죽전, 뭐야 죽전? 대나무 밭이었구나. 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용인시 상갈리에 살고 있어요. 상갈리. 이게 뭐야? 갈자가 칡넝쿨 갈자예요. 칡. 그러면 옛날에 이쪽에 칡이 많았대요. 칡이. 그래서 구갈리, 상갈리, 신갈. 그래서 이 칡갈자를 써요. 칡갈자. 예, 상갈. 예. 뭐 이거 몰라도 되지만 물론 몰라도 됩니다. 예, 이 한자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알면 우리가 그 뜻을 보다도 좀 잘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대전하면 큰 대자, 밭전자. 옛날에 여기 밭이 넓은 곳이. 대전 가보세요. 얼마나 넓고 좋은지. 큰 좀 평야지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전 이렇게. 자, 이 인명이나 지명 그런 게 다 한자어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한자를 모르고서는요,
이 말뜻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한자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잠깐 국어 사전을 가져올게요. 네. 이게 선생님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이에요. 국어 사전. 잘 보입니까? 국어 사전. 자, 선생님이 이거 오랫동안 썼던 건데, 자, 이 국어 사전 약 한 20만 개 이상의 그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가 한자 약 2000자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00자 범위. 2000자 범위에서 2000자 범위에서 이 한자가 우리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휘가.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자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야, 한자는 너무 많다. 뭐 5만 자, 예를 강의자전에 18세기에 그 만들어진 강의자전에 보면요, 약 5만 개 이상의 단어가 실려 있대요. 5만 개 있으면 뭐 합니까? 안 쓰여요, 그게. 실제 우리 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는 약 2000자 범위예요. 2000자. 2000자만 알면 여러분들 여기 20만 개 어휘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얼마나 효율적인 국어 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 2000자만 알면 우리 국어 어휘의 20만 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거처럼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한자를 모르면 이거 20만 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 국어 교육의 선생님이 전에 그걸 강조했죠. 국어 교육의 첫 출발은 그 어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된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어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우리가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자신 있게 그걸 표현을 못하고 또 글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 교육의 첫 출발은 어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는 걸 선생님이 온라인 쌤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어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자를 알아야죠. 선생님이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도 선생님 되게 무식했어요. 예? 안중근 의사가 왜 자꾸 의사가 아닌데 왜 의사인지. 예? 안중근 의사. 예? 의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를 의자, 선비사자. 예, 의사. 올바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의사라 그러죠.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안중근 의사, 또 우리나라가 뭐 조선업이 봐야 되겠다. 조선업이 뭐야? 분명히 배와 관련되는 거는 같은데 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조선업이라는 것은 지읒조자 배선자, 배를 만드는 게 조선업이구나. 그건 선생님이 사실 한자를 알고 나서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자를 모르면요,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심지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 산수화 그러면 산수화가 메산자 물수,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산수화라 하잖아요. 산수화라는 뜻도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왜?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왜 한자를 공부했냐?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맨 처음부터 국어 시간에 어간, 어미 변화, 우리나라 그 동사는 다 어미 변화가 있죠. 먹고, 먹지, 먹는, 가고, 가지, 가는, 이렇게 어미 변화. 근데 어미 변화라는데, 어미가 뭐야? 이게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미라는 건 뭐예요? 말씀 어자에다 꼬리 밑자. 말꼬리. 먹다 할 때는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다. 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일어나서 먹고, 먹지, 먹. 그래서 이 꼬리 밑자를 아니까 어미라고. 예. 꼬리 밑자를 아니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그 이외에도 접두사, 전미사, 새로운 중학교 올라가서 그 어휘를 배우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정말 뜻을 이해하기가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국어사전 찾으면서 옥편 찾으면서 중학교 때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안개가 거친 듯이 그 말뜻을 이해하니까 안개가 거친 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했어요. 한자를. 스스로 국어사전하고 옥편을 찾아가면서 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한자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왜? 우리말을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번씩 국어사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옥편을 찾았어요. 아마 선생님처럼 국어사전 많이 애용한 사람도 세상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국어사전에 마르고 닳도록 찾았어요. 왜?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말은요, 여러분 한자가 뭐 어렵다 자꾸 이렇게 뭐 국어 전용 아니 한글 전용 학자들이 한자는 어려운 거다.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자 어려워요.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쓰려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모든 운동 잘하려면 어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한자도 자꾸 써봐야지만 잘 쓸 수 있어요. 한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자는요 2000자만 알면 돼요.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한자를 문자로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한자 간체자로 간체자 2000자 범위 내에서만 쓰여요. 2000자만 알아요. 그들도 한자를 자기의 그 언어로 쓰고 있지만 실제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건 간체자 2000자 정도밖에 몰라요. 네. 그거 사실입니다. 네. 왜? 2000자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이제 걔네들도 고전을 읽는다거나 옛날 문헌을 읽는다거나 하면 2000자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번체자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2000자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그걸로 문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요. 중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져요. 왜? 2000자만 알면 중국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예. 2000자만 알면 돼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최소한 5000자 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영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영어는 한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지만 그 책을 읽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예, 영어는 진짜 어려운 외국어예요. 그렇지만 한자는 처음에는 배우기 어렵지만 한 2000자만 알면 뭐 선생님 한자 몇 자 정도 알아요? 선생님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2000자 범위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국어사전에 있는 어휘 한자로 쓰라면 거의 다 써요. 거의 다. 뭐 100% 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다 쓸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래도 선생님 2000자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한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한자 사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 5000자, 거기는 5000자, 한자 5000자를 알아야지만, 그리고 한자 5000자와 뭐 옛날 문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한자 사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했어요, 사실은. 근데 5000자, 그 중에서 3000자, 2000자는 뭐 상용 한자니까 우리가 자꾸 쓰니까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나머지 3000자는 선생님도 잊어버렸어요. 잘 몰라요, 솔직히. 왜? 안 쓰니까. 안 쓰면 잊어버리게 돼. 언어는 안 쓰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 네. 그래서 한자는 자꾸 봐야 돼요. 보지 않고서는 결코 한자도 언어거든요. 네, 언어이기 때문에 안 보면 뭐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5000자를 공부했지만 실제 한 2000자 정도는 맨날 보니까 자주 쓰고 보니까 뭐 다 쓸 줄 아는데 나머지 3000자는 선생님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왜? 안 썼으니까. 안 쓰고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자꾸 보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다음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한자도 좀 아까 얘기했죠.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이라는 걸 자꾸 봐야 돼요. 봐야지만 그 언어를 익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 대만이나 저기 중국의 광동 지역 사람들은 이 번체자를 써요. 지금 번체자는 다른 말로 전통 한자를 그대로 써요. 그래도 그들이 그냥 별 불편함 없이 쓰는 게 걔네들은 매일같이 한자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자를 익히는 거예요. 지금 대만 사람들은 지금 전통 한자 써요. 즉 번체자를 씁니다. 그래도 그들이 문맹률이 결코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죠. 왜? 걔네들도 거의 2000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한자를. 자, 그래서 사실 한자는요, 한자 교육의 필요성, 어린이들에게 필요성, 어린아이들이 기억력은요, 스폰지예요, 스폰지. 애들은요, 자꾸 노출시켜주면요, 애들이 기억력은 진짜 비상합니다. 진짜. 그건 뭐, 그래서 그 언어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맨 처음에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면서요. 근데 그 당시 애들이요, 나 정말 놀랬던 게 국어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를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외우더라고. 다. 그러니까 일제 합창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애국가 부르듯 일제 합창할 때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골 아이들이라고 해서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아이들의 기억력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것들은 진짜 완전히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이 뭐 진짜 애국가 재창하듯이 다 한 소리로 이렇게 읊더라고요. 다. 그래서 저는 놀란 적이 있어요. 진짜 아이들이 기억력은요. 예, 그래서 이 한자도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2000자 범위 내에서의 한자는요, 애들에게 자꾸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글 전용 학자들이 이거 어린애들에게 너무 그 학습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맞아요. 아이들 공부할 거 많은데 한자까지 다 쓰도록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근데 쓰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건 나라국이구나. 이건 말씀어구나. 이건 한나라 한자구나. 이건 글자자구나. 이건 가르칠 교자구나. 이건 기를 육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애들이 이 문장 해득력이 생겨요. 네. 그 어려운 낱말이 나와도 저게 어떤 뜻인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애들은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패자다. 이건 기뉴할 교자다. 이건 성품 성자다. 예? 이건 칭넝쿨 갈자다. 뭐 이렇게 요건 불이사자다. 쓸용자다. 이렇게 읽고 분별할 수 있을 능력만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에게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마지막 해에 그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도 이런 국어나 사회나 그런데 그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옆에 가로로 한자를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게 또 백지화됐어요. 백지화돼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애들에게 교과서에는요, 한자를 가로 속에 이렇게 병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 애들이 그걸 눈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어라 하면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 아니죠. 또 한글이라 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뭐 이것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뭐가 잘못된 게 들어있어요. 왜? 아니 국어가 한글만입니까? 국어가 한자도 포함되는 게 국어예요. 즉 우리 국어는 한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자, 3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써왔어요. 한자를. 그래서 모든 인명, 지명, 모든 뭐 역사적인 뭐 사건명 뿐만 아니고 뭐 책 이름, 뭐 예술작품명 모든 게 다 한자로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자는 우리 국어 아니야?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를 인정 않겠어. 나는 어머니 권위만 인정하겠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자와 한글은 국어의 술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한쪽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 아주 잘못된 조항이에요. 한글이라 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 문자로만 한다. 아니, 우리 국어는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3,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걸 왜 부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학자들도 한자를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옛날에 그 은나라 시대죠. 북방에 살고 있던 지금의 옛날에 그 고구려 영토, 예,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이족이었거든요. 그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모당이라는 아주 정말 그 세계적인 문호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씨가 갔을 때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자는 당신네 그 나라 사람들이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자는 그 이모당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이족이 만들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사실 한자는요. 설령 동이족이 안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3,000년 동안 써왔는데 3,000년 동안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우리 국어의 뿌리가 다 내리고 있고 또 모든 학술 용어 전문 용어는 다 한자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또 우리 국어 기본법을 보면 진짜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 돼버렸어요. 한자. 이게 뭐냐면 14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한자를 아예 모든 것에서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 공문서에 대한 또 규정이 있어요. 참, 이거 보면 진짜 공문서는 공문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데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전자문서, 현수막, 안내판, 현수막, 안내판, 모든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다 한글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한자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자도 언어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익힐 수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익힐 수가 없어요. 네? 한자가 안 보이는데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한자를 아느냐? 저는 나름대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또 한문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한자가 눈에 안 보이는데 한자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이건 결국은 한자 말살 정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 한자를 없애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수십 년 동안 독서율이 최하예요. 최하. 진짜 꼴찌예요. 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독서 범위가 점점 한정이 돼. 왜? 한자 들어간 거 안 읽지요. 옛날 고전 안 읽지. 또 어려운 낱말 전문 용어 전문 서적 안 읽지. 그러니까 맨날 수필, 에세이, 잡지류, 또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만화 그런 것들만 지금 팔리는 시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국민들이 독해력이 점점 한자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독해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독서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옛날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1866년에 병인양요 아시죠? 프랑스가 우리나라 강화도 침공했을 때, 그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요만한 미개 민족인 줄 알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더니 그때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좀 패배했죠. 그래가지고 강화도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뭔가 약탈을 하려고 좋은 거 있으면 약탈을 하려고 가봤더니 어이구요. 집집마다 책이 그득한 걸 보고
프랑스 군인들이 이 나라가 미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완전 문화민족이네. 그걸 깨달았다래요. 집집마다 책들이 그득했다래. 책들이. 그만큼 우리 민족은요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어요. 아주 학문에 숭상하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 1800자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한자를 같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어예요. 근데 걔네들은 한자 교육을 시켜요. 한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800자를 완전히 익혀요. 익힌 다음에 애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옛날 책을 읽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독서 범위가 점점 크죠. OECD 국가 중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책을 많이 읽어요.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이 한자,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옛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도쿄 있잖아요. 도쿄에 고서점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고서점 가게들이 약 한 3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문전성시란 말 뭔지 알아요? 네. 자, 이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문전성시. 문 앞에 문전. 문 앞에 이룰 성자, 시장 시자. 시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대요. 예. 도쿄에만 해도 고서점 가게가 한 400여 개, 300여 개가 있대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득그득, 맨날 그득그득하대요. 왜? 그만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건 현실입니다. 고서점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없어요. 이제 고서적 가게 왜 문 닫았을까요? 고서적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서적을 찾는 사람 왜? 한자 문맹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통 문화와 완전히 뭐라 할까 이제 전통 문화하고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고전 번역 이제 거의 안 한대요. 왜? 번역하면 뭐해? 번역해놓으면 뭐해? 읽는 사람이 없는데 독자층이 없는데. 예. 그리고 독자층이 없는데 그래서 고전 번역 이제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전 번역해봤자 그 읽는 사람이 없는데 뭘 고전을 번역해요. 이게 한글 전용이 나온 폐단입니다. 이게 예.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저 인사동에 고서점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도 문 닫았어요. 예. 이제는 우리나라는 그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그 한자를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 보이지 않게 만들면 저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야. 이렇게 하향 평준화돼요. 하향 평준화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한자어가 있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아니 뭐야 이거?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 문장이 나오면 뭐야? 거부감이 느껴지죠. 뭐야 이거? 어렵게 아주 쉬운 문장도 이거 뭐야? 왜? 영어를 모르니까. 그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학 같은 거 할 때 수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거기에 분수, 소수, 비율, 뭐 확률, 통계, 뭐 방정식, 뭐 2차 함수, 뭐 인수분해 그런 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요. 뭐야 이거? 골치 아파. 이거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수학이 나와도 뭐야 이거 웬 도형이야? 웬 도형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래? 에이 귀찮아. 자, 우리가 한글만 아는 것은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전이 없어요. 학문의 발전이 물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안 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수도 알아야 되고 소수도 알아야 되고 도형도 알아야 되고 함수도 알아야 되고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면 그만큼 내 실력이 점점 향상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을 완전히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게 바로 이
한글 전용 정책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한글 전용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 혼자뿐일까요? 천만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지금까지 그걸 지적해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한동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아시죠? 이한동 씨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분 존경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분이 어문 정책 정상화 추진해. 우리나라 이거 언어 정책 잘못됐다. 정상화 시켜야 된다. 추진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국어기본법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국무총리 거의 대부분이 서명을 했어요. 또 모든 문교부 장관들 한때 거의 대부분이 다 서명을 했어요. 맞아, 지금 우리나라 언어 정책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법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국어기본법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국어에서 한자 우리 국어를 인정 안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뭐야? 아버지 권위 인정 안 하겠어? 아버지 권위 인정 안 하겠어?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공문서는 다 한글로만 써야 된다. 뭐 교과서뿐만 아니고 모든 거다. 뭐 심지어는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판까지 한글로만 써야 된다.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다 한자 까막눈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요즘은요, 한자를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한자를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왜? 근데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면 한글 전용학자들 진짜 머리 하나는 참 좋습니다. 왜? 이 법을 바꿔놓으면 모든 국민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법을 통과시킨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뭐 그게 한글 사랑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때요? 지금 한글 부흥 운동을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글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는요, 사실은 그 중국 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한자도 그리고 한자는요, 배우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그건 인정합니다. 배우기는 어렵지만 뜻글자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문자인지 모릅니다. 이 소리 글자로서의 장점이 있고, 뜻글자는 배우기 어렵지만 뜻글자로서의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산의 모양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가우추자잖아. 벼화자에다 벼가 불 붙는 딱에 누렇게 익어가는 거. 그 가우추. 얼마나 이거 뭐 하늘천. 끝없이 넓은 큰 거. 끝없이 넓은 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천. 이렇게 딱 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글자는 뜻글자로서의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글자예요. 한자는 왜 자꾸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자는 한자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은요, 이런 뜻글자의 장점과 소리글자로서 가장 우수한 한글이 결합된 가장 이상적인 문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자를 그래서 자꾸 말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학교 때 배우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그 중학교 한문을 보니까요, 이건 뭐 한문 교과서를 보니까 한문을 가르쳐요.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모르는 아이한테 갑자기 뭐 인수분해하고 방정식 가르치고, 갑자기 로그 함수 가르치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감만 생기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자도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기초부터 천천히 다져 올라가야지
한문이 나와도 그게 불편함이 없이 이해가 가는 거지. 아 갑자기 한자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서 한자가 아니고 한문을 가르치니까 그게 진짜 한문 어려운 문장이더라고요. 어려운 문장을 가르치려는 걔네들이 응?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애들한테 갑자기 뭐 인수분해하고 말이야 2차 방정식 가르치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수준 높은 걸 가르치면 그냥 거부감만 생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쳐요. 왜? 선택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만 나오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거부감. 아이 뭐 한자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한글 전용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진짜 국어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통과되고 나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 보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니 법을 정해놓았으니까 한자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되니까 이제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도서관에 있는 1990년도 이전에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신문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읽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대요. 왜? 그 당시 1990년도 이전에는 한자 같은 게 쓰였어요. 신문에. 근데 한자가 나오니까 뭐야 이거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너무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모르는 것은 정말 금은보화가 그득한 창고에 열쇠를 뺏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그 훌륭한 문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정말 주옥 같은 고전들이나 그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 중국의 문화혁명과 비슷한 약 10년 동안 1966년에서 197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유물, 유적 다 파괴해버렸어요. 진짜 90%를 파괴했대요. 누구에 의해서? 홍위병들에 의해서 젊은 애들한테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모든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물 유적지에 가서 다 불태우고 파괴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 수만 년 역사의 그 찬란한 유물 유적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문화혁명 기간 약 10년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한글 전용 정책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론 급격하지는 않지만 그게 서서히 우리의 그런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한동 국무총리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옛날 국무총리 중에 김종필 국무총리죠. 그분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여러분 서울시장을 하고 경제개혁원 장관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혁 장관을 했고 뭐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지금 현재 살아계신 조순 선생님, 조순 경제학자님도 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강조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왜? 잘못된 국어기본법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국민들이 한자 얘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일으켜요. 뭐 그 외에도 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한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언론인 중에 조갑재 언론인 있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어른이시죠. 그분은 아주 바른 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한자 교육 정상화시켜야 된다.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와 같이 옳은 말을 하는 지성인들이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진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갑재 언론인 선생님 이 유튜브를 보시거든 정말 제가 존경을 표한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오래 살아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지성인들이요, 그 한글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지탄을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질 않아요. 자,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우리가 개인이건 국가건 발전할 수 있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 바로 천자문에 나오는 뭐예요? 천자문에 나오는 자, 지과 필계, 즉 알지자, 과오가자, 반드시 필자, 고칠게자. 자신의 잘못,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건 국가건 발전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우리나라 독서율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글 전용 정책을 폐지해야 됩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독서율이 맨날 수십 년 동안 계속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또 고급문서 독해력이라 그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예요. 왜? 조금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건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변화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는요,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자를 옆에 이렇게 병기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뜻을, 어휘를 정확히 이해시켜야 된다. 그런 걸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는 그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한자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이고 한자어로 된 건 좀 이렇게 옆에 가로로 치던가 아니면 옆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한자를 그 학생들이 눈에 자꾸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한자를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부담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 예, 맞아요. 그 얘기 맞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눈에는 자꾸 띄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한자 교육 해요. 한자 교육 하는데 애들 하면 뭐합니까? 눈에 다 그 한자를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까먹어요. 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붐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초등학교에 한자 자격 시험 붐이 일어났어요.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이 느꼈던 거예요. 부모들이 나 한자 문맹으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이고 한자를 모르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책 읽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나만 손해였어. 한자 교육 시켜야 돼. 내 자녀들에게는 한자 교육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자 자격 시험이 엄청 붐이 일어났어요. 왜? 부모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이들에게 한자를 교육을 시킨 결과였어요. 근데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다 까먹지. 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알고 있는 것도 다 까먹어. 그건 선생님이 한자 5천자 선생님 공부했어요. 왜? 사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런데 한 2천자 범위 이상은 거의 쓰여지질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5천자 지금 쓰라 하면 잘 못 써요. 왜? 내가 지금까지 안 써왔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기억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자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사서삼경 있죠.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영, 주역, 시경, 서역, 주역. 그 고전도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거기에 몇 개의 한자가 쓰였나. 근데 사서삼경에 나와 있는 한자 전부가 한 3,400개 정도 된대요. 3,400개. 그러니까 옛날 고전을 읽는데도 한 3,400자 정도 알면 거의 불편함 없다. 그러니까 제발 그 한자는 5만 자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그 한자는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한글 전용 학자들이 이렇게 뭐 대담 같은 거 하다 보면 TV 같은 거 토론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한자는 뭐 5만 자 이상 8만 자 이상 얘기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나머지는 쓰여지지도 않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왜? 진짜 쓰여지는 한자는 2천자 정도 범위 내에 지금 중국에서도 2천자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자는요, 자 제가 한자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근간이 된다.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한자는 정말 2천자만 알면 돼요. 그 이상 알려면 이제 그때 한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3,500자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한문을 하려면 2천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전문가들이 하면 돼요. 전문가 영역이에요. 역사나 또 옛날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3,500자는 알아야죠. 예, 3,500자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자는요. 공부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한자도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딱 체계가 있어요. 체계. 그걸 알면요. 한자 2천자도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요. 부수가 214자거든요. 214자에 옆에 몇 가지만 이렇게 더하면 그 한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도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물론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한자는 뜻글자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글자입니다. 진짜 한자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3,000년 동안 써왔던 이 한자는 우리 국어예요. 한자는 우리 국어입니다. 네. 제발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국어의 두 바퀴는 뭐냐? 한자와 한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과오를 알면 반드시 고쳐라. 그것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한글 전형. 그래도 나는 한글만 알아도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한자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세요. 네? 누가 뭐 강제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한자 모르면 여러분의 독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전 못 읽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연수를 받았어요. 역사. 선생님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 과목 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하면서 속으로 좀 짜증이 나는 게 있었어요. 왜? 그 순전히 한글로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만 적어놓으니까. 왜?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분명히 한글로만 적어놓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처럼 한자를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조차도 한글로만 써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전에 번역해놓으면 뭐예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한자는요. 아무리 번역을 해놓아도 한자 지식이 없으면 그 번역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알면 일본어 있죠?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본어는 진짜 80%가 한자어예요. 네.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지만 일본어를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어 공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자와 일본어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한자를 알아서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책 읽기는 즐겼어요.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역사책과하고 삼국지를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좀 덜했죠. 근데 중학교 와가지고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중3 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이해가 가니까. 한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니까 삼국지와 역사책이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은 책을 읽도록 해야 돼요. 독서 범위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사실은 전에
홍익인간이란 필명으로 다음이나 그런 여러 포털 사이트에 제가 우리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때 그 조회수도 물론 많았어요. 그리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때도 반반이었어요. 반은 야 한자 쓸데없는 거 어려운 거 못하러 배우냐? 그 한자 그 중국 사람 글인데 그 왜 그 배우느냐 그렇게 그 한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적었고 한 반 정도는 한자 교육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반 정도 반반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반반이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자 모른다고 해서 한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모르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또 독해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은 바로 자녀들에게 한자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 효용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자녀에게 한자를 가르쳤던 애들이 책을 많이 읽고 우리 애가 똑똑해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한자는 우리 국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진짜 다음 시간에는 한자 1800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한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버리세요. 한자는 정말 재밌습니다. 뜻글자로서 아주 재미있고 굉장히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영어, 그 다음에 삶의 지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때는 제가 한꺼번에 많이는 안 가르칠 거예요. 왜? 또 그렇게 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자, 제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